세계 곳곳을 돌면서 6.25 참전용사의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바뀌어버린 참전용사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분인데요. 우리에게는 람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근한 분입니다. 오늘 시사본부 금요초대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풀어내면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 사진작가 현효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명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최근에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걸 제가 네. 봤어요. 유튜브로도 보고 또 이번에 뭐 다양한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현효재님, 라미님의 활약을 익히 좀 들었었는데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참전용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더 많아진 거고 네. 공감해 주시는 많은 걸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현효재라는 이름보다는 라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지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진 찍을 때는 람이라는 이름을 쓰고 현효재 이름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참전 용사분들을 만나서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럼 라미는 어떤 뜻이에요? 원래는 이제 미국에 유학할 때 이제 효재현이 되는데요. 네. 이제 제가 H 사운드가 두 개 있다 보니까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효재현이 아니라 네. 휴진현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톰 클랜시라는 한 분 계신데 네. 거기 그분이 이제 Hunting for Red October라고 그 붉은 10월을 찾아라 해서 러시아 잠수함이 미국으로 이제 망명하는 게 있거든요. 네. 유명한 영화고 붉은 10월을 찾아라고 숀 코너리가 이제 주인하셨는데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예. 거기 나온 숀 코너리 함장의 이름이 마르코 폰 알렉산더 라미우스 함장인데 네. 그 책을 읽고 되게 그 사람의 캐릭터 좋아가지고 라미우스라는 아이들이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양 사람이 라미우스면은 좀 이상하니까 우스를 띄고 라미가 된 겁니다. 네. 사진 작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진 작가면 뭐 인물을 담을 수도 있고 풍경을 담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기록하거나 아니면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건데 왜 참전용사의 사진을 찍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다 찍고요. 사실 저는 못 찍는 건 없고 다 찍는데 네. 참전용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솔저라는 브랜드에 있는 이 작업은 군인 및 참전용사 그리고 유니폼을 입고 나라 위해 봉사하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그분들의 이야기와 모습을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솔저는 시작은 대한민국 군인들을 기록하는 거였고요. 그 군인들을 기록하는 걸 쭉 하다가 2016년도에 제가 이제 군복 사진전 열었는데 거기에 우연히 오신 미 해병대 참전용사 쌀 스칼레토를 만나면서 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군인이 됐건 경찰이 됐건 소방관이 됐건 나라를 위해서 제복을 입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 사진전을 처음에 군복으로 했는데 그 사진전을 보러 오신 노병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을 보고서 저분이 참전용사다라는 걸 바로 아셨어요? 일단은 뭐 복장을 입고 오시니까 그때는 군복이랑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분도 배지도 많이 달고 복장 입고 있으니까 혹시 한국전 참전용사 아닐까? 그래서 가서 이제 뭐 Are you Korean veteran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I'm U.S. Marine Corps Korean War veteran 쌀 스카라토 얘기하시는데 좀 달랐어요 많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한민국 군인 한 2,000명 정도 찍었을 타이밍이었는데 일단 말하는 목소리와 눈빛에 그 자부심이라든가 그 광채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달랐어요. 2,000명의 군인들을 사진을 계속 찍어 왔는데 그 스칼레토 그분의 모습이나 표정은 그 2,000명의 군인과 또 달랐어요.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37년 살았는데 그런 사람 아까 처음 봤었어요. 그 자부심이 안에서 또 올라오고 그 눈빛이라든가 자기가 짧게 자기소개하는데 그래서 약간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때 군인들 찍으려고 했던 촬영 장소에서 선생님 찍어드리고 보내드리고 이제 스튜디오 와가지고 이제 그 사진 열었는데 제가 느꼈던 그 자부심이 사진에 담겨 있는 거죠. 사진 안에 들어있었어요. 자부심이.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이 왜 이 사람은 남의 나라 전쟁에 왔는데 저런 자부심이 들지?
하고 호기심이 생겼고요. 예. 그 호기심을 사실 그만뒀으면 괜찮았을 텐데 궁금하더라고요. 예, 예. 이 사람만 그러나?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회로 이제 국가보훈처에 행사하는 거기 유엔 참전용사분 오셨을 때 한 번 다시 해봤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공통된 자부심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사진만 찍어드렸지 사실은 얘기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더 오실 거도 없었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자가 된 거고요. 예. 처음 찾아간 게 영국이었는데, 그때 이제 알렌 가이라는 분이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랬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럼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나는 사실 사진만 찍으러 간 건데, 1시부터 1시 반 정도까지만 약속자 갔거든요. 네. 근데 1시에 갔을 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외국 사람이죠. 그다음 문화가 다르죠. 네. 거기다 전쟁 경험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뭐 싫어할 좋아할지 모르죠. 그냥 그렇죠. 예. 제가 막문회관을 가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데 만나고 싶다 만나는 건데 네. 문을 딱 열었을 때 Hi 라미 이랬을 때 그 눈빛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옆집 할아버지 눈빛이었어요. 되게 이미 잘 알고 익숙한 눈빛이었어요. 네, 되게 뭐지? 되게 그것도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예. 그리고 뭐 외할아버지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냥 옆집 할아버지 일단 저를 알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냥 밥 먹었어?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리고 30분 정도 하고 갔던 건데 가서 다른 분 한번 불러주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차 먹고 쿠키 먹고 커피 먹고 디저트 먹고 또 뭐 파이 먹고 그래 5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진 찍고 안 찍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잊혀진 전쟁에서 잊혀진 참전용사 살아왔는데 그 나라에서 어느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냥 Thank you for your service 그 한마디에 고마웠구나. 자기 인생을 보답받은 만큼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신기했어요. 이게 모든 게.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한국전 참전 얘기가 교과서나 뭐 TV나 어디서 본 얘기가 아니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 그래도 한국 전쟁이잖아요. 네. 우리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전쟁에서 외국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무용담이나 그때 상황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잃어버린 기억이고 잃어버린 기록이에요. 그거를 모두 다 외국 사람들이 기록했던 거지 한국 사람들은 기록하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한국 사람이고 제가 제 나라인데 내 나라 얘기를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너무 생생하게 리얼하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던 뭐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알렌 가이는 사실은 17세에 참전하셨는데 17살에 왔다고요? 네. 그것도 이제 좀 얘기 드릴 건데 미국 버무다에 간다고 사인업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부사랑이었거든요. 코리아라는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일로 갈 거라고도 생각 못 했는데 자기는 미국 버뮤다 갈 줄 알았죠. 플로리다에. 예. 근데 떠보니까 부사랑이었던 거고. 예. 그래서 약간 당황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어쨌든 도착한다니까 나갔는데 갑자기 왁작지껄하다가 다 조용해지더래요. 그 의미가 뭐냐면 부사랑에 도착하는데 첫 본 광경이 저기 멀리는 그냥 분명히 세상은 칼라인데 까만 산하고 까만 산 밑에 있는 십자가만 보였대요.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더래요. 까만 산은 불타버린 그 부산을 가는 다 산이고 밑에 있는 유엔군 전사자 묘지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부산 근처에. 십자가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다들 도착하면서부터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분위기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침묵만 이루어지더래요. 그 상태로 배가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리버풀 출신이라서 2차 대전 때 독일군 폭격 엄청 맞았대요. 자기는 그런 폭격이라던가 그런 소리 전쟁 사운드 그런 거에 두렵지가 않았대요. 하도 맞았으니까. 근데 그분은 의무병이었는데 자기가 가장 두려운 거는 어느 한복판에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온대요. 그럼 그 바람 속에 사람 썩은 냄새, 죽은 냄새가 맡게 된대요. 그때 되면 자기 몸을 감싸볼 때 자기는 그게 전 몸을 떨 정도로 가장 공포스러웠대요. 그러면 그 전장으로 투입된 그 참전 용사들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을 거고 절대 못 잊죠. 이 나라를 싫어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자부심들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그 호기심을 찾아가서 배우고 호기심의 답을 찾아가는 건 이 프로젝트 소울즈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1,500여 명을 만나면서 이제 그 답은 나름대로 찾았는데
그 이유는 국군 참전 용사랑 유엔군이랑은 참전의 목적이라든가 컨셉이 너무 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부심은 다를 수밖에 없던 거고요. 유엔군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국 전쟁은 1940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5년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참전 용사분들의 아버지, 삼촌, 형들은 다 2차 대전 참전 용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였습니다. 예. 그 자유를 전파하고 그리고 자유는 의무가 있는데 자유가 없는 사람한테 찾아주고 뺏긴 사람 할 때는 지켜주고 이게 자유인의 의무였거든요. 1950년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젊은이들의 꿈이나 젊은이들의 그때 이상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내 아버지처럼 내 삼촌 형들처럼 2003년처럼 그 자유를 전파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18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한국에 보내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뺏기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야 된다가 아들을 보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보낼까요? 아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180만 명이 되는 분들의 95%가 17세에서 24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 부모들이 허락했죠. 다르죠.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다는 걸 몸소 체험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자유라는 게 위협을 받으면 본인의 집이 가정이 위협받는 거랑 똑같이 느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나라, 코리아 나라에서 자유가 뺏기고 공산화가 된다는 말에 많은 젊은이들이 물론 징집도 됐지만 그 자유를 지키 징집보다는 지원했던 거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알렌 가이라든가 많은 참전용사 분들인 거고요. 근데 전쟁이 왔을 때 또 한 가지 사실이 1940 전쟁이 끝나간 다음에 연합군의 병력의 95% 전역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 평화를 원하지. 근데 전쟁이 났을 때 한국전쟁 때 병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병력은 다 고등학교 이후부터 17세부터 20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의 95%된 병력이 다 어린 소년병들이었고요. 그러네. 경험이 좀 일천한. 그렇기 때문에 7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은 살아계실 수 있는 이유가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인 거고요.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가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전쟁이 끝났을 때 멈췄을 때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땅을 뺏은 것도 뺏긴 것도 아니고 사람만 죽어 나왔거든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경험한 전쟁이었던 거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 죽었고 그러네요. 그거를 안고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들도 2차 대전 참전용사 분들을 영웅을 듣고 돌아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귀향했을 때, 그쵸. 복귀했을 때. 근데 이제 그들이 복귀했을 때는 그들은 참전용사가 아니었어요. 왜요? 유엔군을 왔기 때문에 유엔군의 폴릭스 액션을 왔던 거지 밀리터리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도 마찬가지로 미군이 참전한 게 아니라 유엔군을 참전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건 어디 가서도 제대로 그렇기 들어보지 못한 때문에 역사인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전쟁에 갔다 왔는데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그게 뭐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시간 낭비와 사람만 죽었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삶을 사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고 봐야 되니까. 그 상처를 하고 사셨는데 그리고 70년이 흘렀고. 그렇죠. 근데 한 50년이 흘렀을 때 TV에서 갑자기 코리아라는 나라가 얘기 들어오고요. 그 첫 번째 신호가 88 올림픽 때고요. 올림픽 때. 그래서 많은 참전용사 가족들이 그 올림픽 때 아버지가 우시더래요. 서럽게. 자기네들 왜 우는지 몰랐대요. 왜 올림픽 하는데 왜 울지? 근데 많은 참전용사들이 그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달라진 서울 한국의 모습을 보고 그때 처음으로 참전의 의미를 다시 찾았대요. 내가 그때 찾았던 자유, 내가 얻고자 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미라클이라고 생각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처음에 알겠듯이 본인이 자유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잖아요. 우리가 많이 생각했을 때 잘 살기 때문에 그분 잡으시려는 건 두 번째 이유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땅은 자유나 민주주의가 정확히 세운 되게 모범적인 나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꿈꿨던 이상적인 나라가
페어의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로 대통령을 뽑고 민주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네. 이게 그들이 생각해 유토피아가 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살아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참전의 의미나 전쟁의 의미 그리고 본인들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신 거죠. 그게 자부심이 된 거예요. 아니 사진 찍으러 갔다가 정말 역사를 다 갖고 오신 거네요.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 너무 많이 알게 된 거고 예. 종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자유, freedom is not free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freedom is free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가 얼마나 무거운 가치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우리가 남겼는지를 이 작업을 통해서 배운 거고요.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그동안? 이때까지는 이제 영국, 미국을 한 40번 왔다 갔다 했고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이 180만 명, 영국 6만 5천 많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챕터와 브랜치라고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아, 참전 용사들 간에? 네. 예, 그곳에 예. 가서 만나면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사실은 인원수 적기 때문에 그런 정기적인 모임보다는 1년에 한 번 6.25 때라든가 7월 27일 모이는 그런 데만 있어가지고요. 예. 아무래도 찾아가기 힘들었어요. 기억이 나는 게 그분들이 자기 사진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말씀들을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는 그분들을 영웅이라 얘기하지만 네. 그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겁쟁이라 얘기를 해요. 왜 겁쟁이에요?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영웅들은 거기서 죽은 애들이지 내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본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겁쟁이라 얘기하세요. 다들. 아이고. 네. 왜냐하면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동료 다 죽었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사진이라는 게 겉모습만 찍지만 그 사진이라는 내면의 모습까지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찍은 사진을 봤을 때 확인이 되는 거죠. 본인이 겁쟁이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영웅인 걸 느끼는 게 보시는 거고. 아, 예. 그리고 찍을 때 누구누구의 아버지나 전문가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한국전 참전용사 찍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눈빛이라든가 그 자세나 비록 노병의 모습이지만 그때 어느 시점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 군인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확인이 되거든요. 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비로소 인정받고 어떤지 느꼈기 때문에 바뀌시는 거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뵀어요. 그 네. 참전 용사분들을 만나서 사진을 전해주러 가시는 모습이라든가 그때 그 말씀들을 다 하신다고. 이거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이게 일단은 부분들은 사진 찍는 거라나 그런 거에 많이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액자를 드리면은 이제 얼마 주면 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럴 때마다 뭐 연도는 다르겠지만 네. 뭐 69년 전에 이미 갚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은 빚이 있는데 저는 좀 요만큼의 작은 빚을 좀 갚으러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울컥하시나 봐요. 그러게 되게. 그래서 안아주시고 그러시고 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뿌듯함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그분들에게 there's nothing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지금 everything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 생활 주변에 한국 물건이라든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까지 많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그분들 때문에 생긴 걸 생각하니까 네, 좋아하시죠. 예. 그분들의 삶과 또 그 표정과 역사와 기록들을 보고 나서 또 우리나라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을 좀 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만큼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분들을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참전했던 건 자유란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 많이 예를 들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는 희박한 적이 없었고 항상 그러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이 공기의 소중함을 알죠. 네. 그 당시는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지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을 겪어만 분들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은 그 의미를 정말 다는데 어느 순간부터 젊은 세대들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웠던 거고 그거를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잘 기록해서 지금은 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물론 감동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긍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것 같거든요. 그분들 찾아서 만나야 되고 또 현장을 가야지만 또 이게 또 의미를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다 어떻게 하세요? 일단 뭐 되는 대로 하는 거죠. 네. 되는 대로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처음에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한 번만 해보자 했던 건데 한 번만이 한 번 더 가볼까? 이게 됐던 거고 이제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하고 가거든요. 아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 나 이제 다 한 것 같다라고 가요. 다 한 거보다는 어쨌든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근데, 안 되니까. 네. 마지막을 할 때마다 다시 가야 되는 이유가 생겨요. 예를 같으면은 2019년 이제 10월에 찍었던 영국 요코에서 첨예용 사진이 잘 찍었거든요. 당구장에서. 네. 예. 근데 이제 한 후원이 잘 안 돼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돼가니까 연락이 오셨어요. 그 크리스마스 잘 지내고 해피 뉴이어 하는데 혹시 본인들 사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근데 만약에 네가 여유가 안 돼서 못 온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다 십시일반 모아서 항공편을 사주겠다 그러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알거든요.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잘 살지 않으세요. 네, 조그만 집에서 둘이서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전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뭐 대출을 받던지 뭘 팔던지 그 비용을 마련해서 가는 거죠. 네. 왜냐면 그분들은 좀 있으면 안 계시거든요. 네. 제 돈은 그렇죠. 저는 돈은 더 벌 수 있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 한국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는 건 참 다행이지만 그쵸.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분들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일단 그분 살아계실 때가 2023년은 요거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많이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2023까지 프로야구 솔저는 참전 및 증후 22개국을 다 방문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기록 계속하고. 이 코로나가 얼마나 미웠을까. 뭐 사실은 한국 전쟁 때나 사실은 2차 대전이 종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예. 작년에 한국 전쟁이 주목받을 시기였는데 그랬죠. 그거를 놓친 거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시더라고요. 진짜 잊혀진 전쟁 2003전 종사가 그렇게 되겠구나. 네, 많이 안타까워졌어요. 예. 그래도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더 하면 되고 문제는 시간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시간 싸움인데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더 많이 지원이 되면은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효재 씨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를 효재 씨가 대신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프로젝트 솔조의 함정사 액자라든가 경비라든가 그런 걸 17반 좀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갔을 때 자기 집에 재우거나 차를 제공해서 태워주는 분이 계시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를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국가유공자라든가 6.25 참전용사분들 해외 아직 잘 살고 계시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요 한마디를 더 부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제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말 한마디 듣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충분히 본인의 인생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일단은 마지막 한 분 살아계실 때가 하겠지만 네. 일단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메시지는 하나거든요. 내가 한국 전쟁에 싸웠던 사실 하나만 기억해달라. 네. 그래서 기록하는 거고 그건 다음 세대가 알아야하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전시도 같이 하고 있고 2024년까지는 정말 더 많은 분을 찾아가 기록할 예정인 거고 그 뒤로는 한국 전쟁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너무 많거든요. 터키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참전을 했음에도 가르치지도 않아요? 일단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 육군박물관 가면은 제가 다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육군박물관에 하면 1000년 전에 깃털 편지 다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전쟁에 가는 거는 1950년, 53년 코리아 한 줄만 있더라고요. 왜냐면 영국이 그동안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이익 전쟁이었는데 한국 전쟁은 사실은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고 영국 입장에서 이익 본 것도 아니고 그 전쟁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전쟁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지는 아무 예상 못 하거든요. 그들의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도움이 헛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증명했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군인 3명이 죽어야 민간인 1명이 살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그 민간인 1명이 살아서 생긴 게 바로 대한민국 얘기를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속하는 한 그분들이나 그분들 가족은 언제나 이제 뿌듯한 감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유, 그분들께 너무나 좀 감사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배울 점도 많이 있고 느낀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뭐 다 됐어요. 이제 맞춰야 될 시점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한국에 있는 동안은 국군 참여용사분 더 찍어드릴 예정이고요. 네.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진 9월부터는 다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더 많은 분들 촬영하고 이제 바로 현장에서 액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금요초대에서 사진작가 현효재 씨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함께 노래 들으면서 마치거든요. 네. 어떤 곡 들을까요?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듣겠습니다. 마이웨이 딱 들으면 그분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마이웨이 들으면서 사진작가 현효재 씨와 함께한 금요초대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요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